이런 망원 렌즈로 찍은 공간감 넘치는 사진들, 크고 무거운 비싼 망원 렌즈로만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가볍고 작고 가성비 있는 수동 망원 렌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켈다 240mm f5.0 반사 렌즈 입니다. 벤로 코리아로부터 이 제품을 협찬받아서 저는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소니 풀프레임 E마운트 카메라 유저고요. 이게 소니 마운트, 캐논 마운트, 니콘 마운트 다 출시가 된 렌즈이기 때문에 카메라 취미 갖고 계신 모든 분들 이 렌즈가 얼마나 좋고 편한지 알려드리는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에서는 이 렌즈의 특징을 설명드리고 이 소니 풀프레임 카메라에서 이 렌즈를 사용하려면 어떠한 세팅을 해주면 좋은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 달간 이 렌즈를 운용하면서 어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렌즈의 특징을 설명드려 볼게요. 렌즈의 생김새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손바닥보다는 한참 작은 경통의 길이이고요. 렌즈의 구경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한 손으로 운용하기에 너무나 가볍고 무게중심도 잘 잡혀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빗망울, 보케라고 하죠. 동그란 원형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렌즈는 특이하게도 원형의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도넛 모양의 보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이 가운데 이 동그란 구멍이 있는 반사 렌즈이기 때문인데요. 빛이 바로 투과되는, 빛이 직진해서 바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렌즈와는 달리 이 특이한 공간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해서 카메라에 상이 맺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망원 렌즈들의 크고 우람한 바디 사이즈가 아니고 이렇게 작고 아담하고 가벼운 폼팩터로 망원 렌즈가 가능했던 것이죠. 이 특이한 보케 모양이 들어가 있는 사진 몇 장 보여드려 볼게요. 이 렌즈는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냥 이 구멍으로 투과되는 빛의 양이 f5.0 조리개 정도이다 라고 해서 f5.0이란 말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렌즈처럼 조리개를 조인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불가능하고 only 무조건 f5.0 상태로만 촬영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동 렌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커스링을 돌려서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어 주셔야 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안에 손떨방도 들어있지 않아서 이런 소니 풀프레임 카메라처럼 바디 내장 손떨방을 갖고 있는 카메라가 아니면 살짝 손떨림 때문에 촬영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용하시는 카메라에 바디 손떨방이 들어가 있다면 촬영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렌즈가 소니 네이티브 70-200 렌즈인데요. 240mm 화각이랑 200mm 화각이랑 거의 최대 망원 렌즈가 배율이 비슷한데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거든요. 무게 차이는 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망원 렌즈가 아웃포커싱도 예쁘고 사진도 조금 전문가처럼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크고 무겁고 비싸다 라는 헝그리 카메라 유저들한테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렌즈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저렴하고 가벼운데 망원 렌즈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단렌즈가 하나쯤 있다면은 여행 가시거나 야외 출사 가셨을 때 저의 필살기 A컷 샷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망원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렌즈가 작고 가벼우니까 가방 속에 쏙 넣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작고 가벼운 만큼 단점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수백만 원 넘는 렌즈들만큼의 극강의 선예도가 이 렌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살짝 흐릿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점만 맞다면 충분히 인스타그램이나 핸드폰에서 보기에는 괜찮은 선예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확대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최신형 플래그십 렌즈들보다는 선예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수동형 렌즈들은 또 너무 날카로운 선예도로 찍으면은 그 개성이 없거든요. 살짝은 흐릿한데 그 렌즈만의 색감과
표현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재밌는 사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렌즈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켈다 240mm 이 렌즈 같은 수동 렌즈들을 소니 카메라에다 착용시켰을 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세팅값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메뉴에서 피킹 표시라는 영역을 선택해 주면은 이 피킹 표시를 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초점이 맞은 곳에 빨강색 혹은 하향색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중요한 게 오토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초점을 잡아주지만 이런 수동 렌즈는 사용자가 직접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초점을 맞은지 한눈에 명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에 빨간색이나 흰색이 표시가 되면은 그 부분이 초점이 맞았구나 하고 인식해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 어시스트라는 곳에서 이 MFC 자동 초점 확대라는 거를 켬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초점 확대라는 기능을 이 버튼에다가 할당해 주면은 사진을 찍을 때 5.5배까지 확대를 해서 더 크롭된 화면에서 초점을 잡아서 미세한 조정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래도 240mm 망원 렌즈다 보니까 초점을 잡는데 살짝 애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점 확대를 항상 켜주시는 게 좋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운데 250mm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이 소니 알파7에다가 처음 수동 렌즈를 넣으면은 이 부분에 8mm가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8mm, 그러니까 초광각 렌즈가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손떨림이 엄청 심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설정에서 이 수동 렌즈의 환산 하각을 250mm로 바꿔주게 되면은 반 셔터를 눌렀을 때 손떨방이 무척 스무스하게 작동을 해서 손떨림을 많이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 렌즈를 쓰는 한 달 동안 촬영한 사진 그리고 결과물을 보면서 한번 후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렌즈를 사용하는 초창기에는 이 도너츠 모양의 보케가 무척 특이해서 야간 촬영을 할 때 차량 헤드라이트 같은 데 딱 쏘면은 도너츠 모양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주로 찍었었는데 아무래도 사진 속에서 도너츠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시선이 그쪽으로만 쏠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밝은 직사광선이 만드는 도너츠 모양의 보케보다는 이 렌즈가 만들어내는 도넛 보케가 조금은 어두운 피사체가 만들어내는 보케가 되었을 때 마치 수채화나 유화, 직접 그린 그림처럼 거친 표현으로 백그라운드 보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 렌즈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0mm면은 최단 촬영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렌즈는 제법 들이댈 수가 있어가지고 꽃이나 동물 같은 그런 피사체를 찍을 때 꽤 큼지막하게 간이접사를 만들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찍으니까 망원 렌즈이다 보니 뒤쪽에 배경 그림이 더욱 잘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도넛 보케 모양이 절묘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보면은 이거 그래픽으로 조작한 사진 아니야 라고 물어볼 만큼 무척 예술 같은 그런 개성 있는 사진이 탄생한단 말이죠. 이 도넛 보케 모양이 살짝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를 가지고 A컷 가장 좋은 제 필살기 사진을 찍는 노하우는 이거였습니다. 그 인물의 얼빡샷을 찍는 게 아니고 그 인물의 전신이 프레임에 들어올 정도로 멀리서 찍으면은 정말 그럴듯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망원 렌즈로 모델님들을 찍을 때 아무래도 광각 렌즈보다 살짝 얼굴이 넙대대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델을 그 배경의 선과 일치시켜서 저 먼 곳에 배치시키고 이 렌즈로 전신샷이라든지 상반신샷이라든지 하는 사진 결과물을 만들면은 보케 모양이 너무 특출나게 돋보이지도 않고 그 적당히 거친 보케 모양과 모델이 잘 어우러져서 당장 인화해서 벽에 걸고 싶을 만큼의 A급 사진들을 찍어낼 수가 있었단 말이죠. 무려 이 가볍고 작은 렌즈로 말이에요. 그리고 240mm라는 화각답게 멀리 있는 물체도 가깝게 찍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봇대 위에 있는 새라든지 저 하늘 위에 있는 보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달 사진은 하나도 크롭을 하지 않고 이 240mm 렌즈로 찍은 그대로의 원본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달 표면이 보일 정도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진 말고 영상을 더 많이 찍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포커스 고정으로 맞추고 삼각대 세운 다음에 또 영상을 찍을 때도 일반적인 렌즈로 찍는 영상보다 무척 재밌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출에 쓰일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아련하고 감정적인 서정적인 장면을 담기에 이 렌즈의 영상이 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 렌즈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협찬받아서 이 렌즈를 써보게 되었지만 이 렌즈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더 재밌는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쉽더라고요. 왜냐면은 여행 갈 때 가방에 무거운 렌즈를 가지고 가기 무척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관광 렌즈 하나, 표준 줌 렌즈 하나, 혹은 뭐 표준 단 렌즈 하나 이 정도만 넣지 망원 렌즈를 보통 들고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의 망원 렌즈가 저한테 있었으면은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뭔가 필살기 엄청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무조건 이 렌즈를 꺼내서 찍었을 것 같거든요. 왜 이제야 제가 이 렌즈를 알게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렌즈는 벨로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무려 가격도 20만원 후반대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좋은 사진 찍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